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최근 한국 농업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 이걸 다룬 뉴스 브리핑이랑 관련 기사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남 지역의 그 심각한 벼 병충해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쌀값 논쟁, 또 태양광 갈등, CPTPP 가입 문제, 그리고 농촌의 식품 접근성 문제랑 기후 위기까지, 와, 정말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농업, 또 농촌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서로 막 얽혀 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통찰은 뭘지, 이걸 당신과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현장의 아주 시급한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딱 보내주신 자료 첫머리에 아주 강렬한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벼 깨시무늬병 창궐은 경고, 식량정책 근본 전환 나서야. 전남 지역 중심으로 이 병이 엄청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이고 지금 자료상으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오나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게 벼 잎이나 줄기에 갈색 깨알 같은 반점이 막 생기다가 이게 심해지면 이삭까지 번져서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게 한대요. 결국 뭐 품질이랑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진짜 심상치 않아요. 전남에서만 이미 1만 3천 헥타르 이상이래요. 1만 3천. 네, 전체 재배 면적의 거의 10%에 달하고 작년보다는 5배. 평년하고 비교해도 3배 이상 확산됐다니까 진짜 창궐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농민분들은 여러 번 방제를 했는데도 이게 속수무책이라는 점, 그리고 누가 봐도 폭염이나 잦은 비 같은 이상기후 영향이 뚜렷해 보이는데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약간 토양 관리나 뭐 농민의 재배 기술 문제 이런 쪽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더 좌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책임 소재를 좀... 네, 그래서 요구사항도 아주 구체적이고 절박합니다. 일단 수확 전에 빨리 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그리고 이걸 농업 재해로 인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해달라. 더 나아가서는 단순 방제만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처럼요, 이걸 단순한 병충해로 볼 게 아니라 식량 정책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죠. 네, 단순한 병충해 피해를 넘어서 정말 시스템의 문제, 정책 전환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 말고도 농업 기반 자체가 좀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바로 수확한 곡물을 보관하는 시설 문제인데요. 전국 농협의 양곡 창고, 이게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협 양곡 창고가 한 2,400여 동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77.4%, 그러니까 1,876동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창고라는 겁니다. 이건 농협 자체 기준이고요. 77.4%요? 거의 80% 가까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심각한 곳은 전북이 88%, 전남 86%, 경북 81%. 이 지역들은 노후 창고 비율이 80%를 훌쩍 넘어요. 상상이 되세요? 10개 중에 8개 이상이 30년 넘은 낡은 창고라는 건데. 와, 30년 이전이면 단순히 낡았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혹시 안전 문제는 없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이게 화재나 침수, 심지어 뭐 붕괴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아서 보관 중인 양곡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품질 저하. 네, 습기가 차고 뭐 곰팡이가 생기고 변질될 우려가 크죠.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애써 키운 쌀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득이 줄고 또 소비자들도 좋은 품질의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낡은 창고 문제는요, 단순히 시설 개선 차원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 깨시무늬병처럼 기후위기 같은 외부 충격에 우리 식량 시스템 기반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수확량이 급감해도 그나마 거둔 곡물조차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정의용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농식품부랑 농협에 정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병충해는 심해지는데 수확물 보관시설마저 이렇게 취약하다니 정말 농민들의 어려움이 뭐랄까 겹겹이 쌓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자연재해나 시설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압박, 특히 쌀값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쌀값이 좀 오르니까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폭등이다, 아니다 농민들은 이제 겨우 회복이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죠. 네, 이 쌀값 논쟁은 정말 해묵은 갈등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비축미를 방출한다 뭐 이런 명분이지만 쌀 전업농협회 같은 농민 단체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쌀값 상승은 폭등이 절대 아니고 작년에 유례 없이 폭락했던 가격이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 과정이라는 거죠. 작년에 많이 떨어졌었죠? 네,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 회복세마저도 농자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난 20년간 짜장면 가격은 229%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 쌀값은 고작 37% 오르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와, 229%대 37%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수치만 봐도 현재 쌀값이 과연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비축미 방출은 이런 미약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짜장면과 쌀값 비교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농민단체들은 이 쌀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복잡하고 좀 불투명한 유통구조, 그리고 계속되는 쌀 소비 감소, 또 가공이나 수출 부진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꾸 비축미 방출이라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가격만 누르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죠. 임시방편이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타작물 재배 지원을 좀 현실화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늘려서 정부가 시장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농업 폴대론까지 제기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업 분야 예산 증가율이 6.9%인데 전체 예산 증가율 8%보다 낮다는 점도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고요. 쌀값 문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농지를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군요. 정부가 추진하는 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특히 태양광 발전이 농촌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농의 국정감사 요구안에도 이 내용이 꽤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하네요. 네,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인 목표하고 농촌 현실 사이의 충돌 지점인데요.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송전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서 땅 주인이 임대료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바람에 오랫동안 거기서 농사짓던 임차농들이 하루아침에 농토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네, 또 마을을 가로지르는 그 거대한 송변전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끊이지 않고요. 심지어 법으로 농업을 보호해야 할 농업진흥지역 안에까지 발전소 설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농 같은 농민단체들은 농업 농촌 피해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을 지키는 것 자체도 힘겨워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국제통상 문제까지 농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CPTPP,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대응이나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가입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농업계의 반발은 그야말로 거셉니다. 전농이나 제주농민의 길 같은 단체들은 자동차 몇 대 더 팔려고 식량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어요. 구호가 아주 강력하네요. 자동차 팔려 식량 주권 포기 말라. 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축수산물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 기존의 FTA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CPTPP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미 맺은 FTA들의 평균 관세 철폐율 한 79.1%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쌀처럼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민간 품목에 대한 보호 장벽이 지금보다 훨씬 약화될 수 있고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기준 완화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커요. 경쟁이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세계적인 농업 수출 강국들하고 그냥 무한 경쟁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협정이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가입 협상 과정에서 혹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라던가 우리한테 좀 불리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점도 농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CPTP 회원국 대부분하고 우리가 개별 FTA를 체결한 상태라서 추가적인 경제적 실익은 제한적인데 농업 분야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사면 초과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쌀값은 불안정하고 농사 지을 땅은 위협받고 거기에 시장 개방 압력까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숨 쉴 틈조차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상호작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 에너지 전환, 국제 통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 국가적인 과제들인데 이게 농촌 현장에서는 서로 막 충돌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농민들의 경작지를 빼앗는 결과를 낳거나 네. 또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데 그게 우리 식량 자급 기반을 흔드는 식이 되는 거죠. 결국 각 정책 목표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고 무엇보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CPTPP처럼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사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농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촌 전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현상 심화를 다룬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동네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채소 가게 같은 곳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 닫는 곳이 많죠. 네. 근데 대형마트는 또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특히 자가용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같은 식재료를 제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하네요. 당장 먹을 걸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건데 건강에도 영향이 크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쉬워지고 결국 영양 불균형이나 만성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도시와 농촌 간의 건강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법적으로 식품 사막을 정의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HFFI나 그 순입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법적으로 정의까지 하는군요. 네. 영국은 식품 사막 지도를 만들어서 정밀하게 관리하고 식품 바우처나 이동식료품 운영을 지원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에 국가의 식품 접근성 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초고령 사회 문제와 연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우리나라도 농촌 고령화나 지방 소멸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질 텐데 국내 대응은 아직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농업식품 기본법에 관련 국가 책무가 명시되고 농산물 바우처 사업이나 이동장터 운영, 또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만드는 노력들이 시작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 식품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물류나 유통의 문제를 넘어서 농촌 공동체의 존립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넓게는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벼병충해부터 낡은 창고, 쌀값, 농지 갈등, 식품 사막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9.27 기후정의 행진 소식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행진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절절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시모니병 확산 같은 이상기후 피해가 더 이상 이상현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농 권혁주 사무총장의 발언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자료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50년 만에 홍수 아니면 가뭄, 100년 만에 폭우 아니면 폭설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그리고 작황 불안정이 심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농민들은 노심초사한다고 토로합니다. 매년 반복된다니? 네, 그러면서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농사짓고 싶자고 외치는데 정말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인 거군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그 피해가 가난한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정의의 문제다. 이걸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에게 훨씬 더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65% 감축 같은 과감한 목표 설정,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5% 감축. 상당히 높은 목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정부나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지금 아니면 언제? 광장의 힘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길을 나서야 하는 농촌의 어르신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병충해에 맞서 싸우면서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농민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농촌 소멸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맞습니다. 식품 사막 문제는 단순히 장보기의 불편함을 넘어서 농촌의 고령화, 기반시설 부족, 나아가 우리 전체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까지 질문하게 만들고요. 또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위기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와 연결된 아주 시급한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벼병충해와 낡은 창고 같은 농업 현장의 직접적인 위기에서부터 쌀값 논쟁, 태양광 갈등, CPTP의 문제 같은 복잡한 경제적, 정책적 딜레마,
그리고 식품 사막과 기후 정의라는 더 넓은 사회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다층적인 문제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의 방식 또 현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식량 주권과 농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농민들과 농촌 공동체의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단순히 값싸고 편리한 먹거리를 넘어서 식량 주권의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안녕까지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